한 잔을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제가 사면 네. 속마음을 다 얘기하겠다. 아, 사주세요. 같이 나가세요. 사주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 끼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당을 향해서. 아, 그렇죠. 당 보면은 아까 머리가 지끈지끈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끈지끈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머리가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상황에. 뉴스닥이 오늘 2부에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했고 예. 심지어 고가식의 수수권을 언론에 흘려서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라고 요청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 전직 대통령 수사에 개입하고 망신까지 주라고 요구한 국정원.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논두렁 시계 사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알고 맞습니다. 보니 그 사건을 국정원이 크게 보도해서 망신을 줘라라고 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무렵이죠. 2009년 5월 13일 SBS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예, 예. 이 파장이 뭐 어마어마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보도가 나간 지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명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배우가 누구냐 그동안에 의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의 배우가 바로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4월 17일과 20일 이틀 동안 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해서 동정 여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정원 관계자가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는데요. 예. 이 고가식의 수수권을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하. 이와 함께 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도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관계자가 대검 중수부장을 만났고 중수부장이 시키는 대로 언론에 흘렸고 그 네. 언론이 이제 SBS가 보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직 대통령 수사에 개입하고 망신을 주라고 시킨 국정원. 이 뉴스의 이면 행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내부자들은 영화 속 스토리가 아니었다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봤어요. 보셨죠? 저도. 예. 이게 영화적 상상일까 현실일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하고 재벌 회장, 조폭두목, 언론사 간부가 서로 간에 이 일종의 협조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서로 조력자잖아요. 네, 한마디로 그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는데요. 한 통속. 도대체 누가 대통령 후보고 누가 재벌 회장이고 누가 조폭인지 모르게.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다 친구예요. 그러니까 논두렁 사건이 바로 현실 속 내부자들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정치 권력과 국정원, 검찰, 언론이 내부자들이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였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국정원 아니 그 위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어찌됐든 국정원장이 지시를 내리고 국정원 직원이 대검 중수부장한테 가가지고 전직 대통령 망신주라 어쩌라 얘기하고 예. 또 그 내용이 언론으로 흘러들어가서 언론에서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느니 어쩌느니 이런 얘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조항은 헌법 조문 속에만 있고 대한민국은 내부자들의 나라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촛불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망신을 주라고 시킨 국정원.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누가 춤췄는지도 찾아내야 한다입니다. 누가 춤을 추다니요? 국정원이 음악 지금 틀어준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누군가는 춤을 췄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허. 그 국정원 지시에 춤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알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예. 국정원은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국정원 관계자는 고가 시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 국정원이 그걸 다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으로 가면은 명품 시계, 논두렁 이런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언론이 장문을 했다는 얘기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KBS 같은 경우에는 명품 시계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SBS가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KBS 기자한테 이 사실을 확인할 할 수밖에 없는데 KBS 기자는 입을 닫았고
논두렁식의 의혹을 보도한 SBS 기자는 검찰에서 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입을 닫고 지금 종적을 감췄습니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네. 그러면 춤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음악은 국정원이 틀어줬는데 예, 그 춤춘 사람이 누군지 제가 볼 때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밝히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춤춘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몇 명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춤의 주인공이 그렇죠. 아직 안 밝혀졌다. 맞습니다. 스스로 밝히든가 밝혀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고대영 사장은 KBS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예, 예. 고대영 사장이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KBS 담당 정보관의 얘기를 듣고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건 뇌물수수 의혹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KBS에서는 이거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영 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KBS가 밝힌 문제가 아니고요. 고대영 사장이 직접 나와서 밝혀줘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참 기막힌 뉴스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